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예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는요, 저번 시간까지 정수와 유리수 파트로 싹 다 가봤습니다. 그쵸? 이번 시간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땅땅땅. 우와. 아니, 이게 뭔가요, 선생님? 그러게, 시간에 문자가 들어가져 있나 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대단원의 첫 번째 강의죠? 바로 뭐예요? 문자의 사용부터 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수학식의 문자들이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딱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 문자가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배워보자 라는 건 거죠. 네, 크게 우리가 틀을 본다면 좋아. 첫 번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자를 사용한 식이래요.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예요. 식은 식인데 문자를 사용한 거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명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한 단어로 문자식이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우리가 이제 수학식에다가 문자를 사용할 때 말이야. 각 나라마다 말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말을 쓰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가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으로 가고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알파벳으로 쓰지만 알파벳을 안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한문을 막 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막 이런 아이들 막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아랍 글자 보신 적 있어요? 뭐 이상한 글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글자들, 예. 혹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등등등, 예. 엄청 많잖아요. 러시아 글자 장난 아니죠. 예. 키릴 문자도 되게 이상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만 알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는 맞아요. 영어 스펠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게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요게 이제 대문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들이 나오게 되면 의미 없어. 단지 이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뜻이 문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셨을 때 놀래지만 말아라 라는 의도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되게 긴 한국말인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수학식으로 딱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뭐 도형의 넓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무슨 킬로미터를 몇 센티미터로 바꾸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 2개만 선생님이 좀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기억은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수학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겠지. 그러나 정말 잘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좀 적어 넣을게요. 되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뒤쪽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 우리가 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만 제가 조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거리에 관련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동거리, 이동했을 때의 속력, 이동한 시간 요거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식이 원래 큰 틀에서 본다면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관련된 아이가 얘만 나오지 않아. 문제자가 물어보는 게 거리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속력도 나오게 되고요. 속력은 얼마냐? 혹은 시간도 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자, 여기서 다 온 거예요. 사실은. 네. 속력은요.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예요. 시간은요. 이동한 속력분의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트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 3개를. 거리, 속력, 시간까지.
부탁드려요. 이거 외우셔야지만 뒤쪽에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 방정식의 활용이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고 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에서도 나오고 막 이래요. 외워두시면 아주 좋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농도에 관련된 아이예요. 네. 농도라 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소금물이 있는데 이 농도가 몇 %짜리래. 소금물만 있나? 설탕물이 있는데 이 설탕물이 농도가 몇 %짜리래. 얘네들만 있나?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이 오렌지 주스의 농도가 몇 %짜리래. 막 이런 거예요. 예, 물론 선생님 100%짜리 좋아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소금물로 나올 수도 있고 설탕물로 나올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 나올 수도 있고 뭐 우유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페인트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도라고만 쓰고는 싶은데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용매, 용질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과학 시간에 가시면 예, 아주 잘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1학년이고 아직은 이제 안 배우신 상황이라고 가정하에 좀 쉬운 말로 써보자. 그래서 저는 소금물에 관련된 아이로 갈 겁니다. 그럼 소금물 말고 설탕물일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좋아요. 얘요. 어렵지 않아요. 소금이 녹아져 있는 소금물의 전체 양이요. 이거 분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소금의 양. 이거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의 단위는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에요. 전체 분의 부분,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부분, 그거에다가 곱하기 100이에요. 당연히 100분율,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여기에 살짝쿵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된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소금의 양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에서 나온 아이예요. 근데 요것도 좀 따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세 개가 연결된 하나의 세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네들도 두 개가 하나의 세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조금 외워주시면 요거 이후에 나오게 되는 뭐 문자식이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방정식 활용이라던가 그 뒤에 또 뭐 함수들 뭐 활용들 막 붙거든요. 예. 물론 1학년 때는 함수란 말이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계속 활용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써먹기 딱 좋아요. 좋아. 문제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나와라 숑. 얘거든요. 1시간에 3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대요. 속력이 나왔네요. 이 자동차가 문자가 사용됐어. Tkm를 이동했대. 다시 말하면 이동한 거리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동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달래요. 시간은 뭐라고요? 네, 속력분의 거리예요. 외우시면 완전 편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얘에 맞춰서 적어 넣을게요. 뭐? 속력이 얼마? 1시간에 3km의 속력. 시속 3km. 거리는요? Tkm 이동했다면서요? Tkm. 다음, 얘는 시간이에요. 단위가 뭐예요? 1시간에 3km를 간 거야? 1분에 3km를 간 거야? 1초에 3km를 간 거야? 1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단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 3분의 T. 몇 번? 4번이 정답.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공식만 외우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뭐 더 쉽게 나온다면 뭐 도형의 넓이 이런 아이들로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때그때마다 공식에 맞게끔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가볼 겁니다. 두 번째 챕터는 뭐?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가 있는데 얘네들을 생략하나 보지? 네, 생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생략하셔야 돼요. 무조건 생략을 하셔야 세련된 거고요. 언제나 항상 생략되어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법칙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 별거 없어요. 수가 있고요. 문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곱해진 꼬라지예요. 그러면 곱셈 기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쓰는 위치의 순서가 수가 먼저 나오시고요. 그 다음이 문자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갈까요? 마이너스 2랑 A랑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하기 기호 생략 가능한가요? 수랑 문자의 결합이잖아.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략해야 해? 그렇죠. 누가 먼저 와? 수가 먼저 와야 돼요. 마이너스 2A라고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곱하기 기호 생략되어 있는 거였구나.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 거구나 라고 반대로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요. 문자와 문자의 곱하기 결합이요. 이것도 생략이 됩니다. 단 순서는 알파벳 순서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아이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나 하나 더 갈래. 자, 얘까지 있어요. 어떻게? 생략이 되죠? 얘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숫자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3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 문자 2개 남았죠? 알파벳 순서. 누구요? X가 먼저, 그 다음 Y.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지만 정확하게 쓰신 겁니다. 이 아이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도 나와요. 네. 얘는 뭐야? 선생님 알파벳 순서를 쓰라면서요. 선생님. 그럼 얘는요. A, B겠네요. 아니야. 이렇게 쓰면 촌스러운 거.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똑같은 문자가 있을 때에는 거듭제곱 꼬라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A가 2번 곱해졌죠? A 제곱. 그 다음 알파벳 B. 되게 어색해 보이죠? 그렇지만 어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겁니다. 괜찮나요? 자, 큰 틀은 이거 2개예요. 수랑 문자와의 결합, 문자와 문자와의 결합. 그랬을 때 요런 아이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큰 틀이에요. 이제부터는 약간 부수적인 거 좀 갈게요. 나누기를 한번 볼 건데요. 네, 나누기 같은 경우에 수랑 문자의 나누기도 가능하고 문자와 문자의 나누기도 가능해요. 뭐든 상관없어요. 얘가 수도 상관없어.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생략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나누기는 우리가 이제 전 단원에서 배웠어요. 이게 전 소단원에서. 뭐요? 곱하기랑 같은 가족이에요. 얘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역수로 뒤집히기만 하면 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써줄 때, 얘 곱하기로 고치고 얘 역수로 뒤집히면 어차피 곱하기니까 생략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요거에 대한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리가 밑에다가 일단 씁시다. 자, 저는요. 요거 한번 가보려고요. 그럼 얘를 곱하기로 고치려고. X 곱하기. 얘가 그럼 역수로 가야죠. 1분의 Y였던 애였어요. 역수로 가면 Y분의 1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기호 생략하고 x, y 분의 1 이렇게 쓰나요? No. 계산하듯이 쓰시면 돼요. 얘는 얘랑 계산하나요? 얘는 얘랑 계산하나요? 그렇죠. 위에 있는 아이랑 계산하잖아요. 그죠? 네. 결국 y분의 그럼 1x네. 자, 일단 반은 맞춘 거야. 아니 왜 반이에요 선생님? 이게 정답인 거 아니에요?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따로 번호 매기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거든요. 얘가.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건 1이라는 아이가 등장하시는데 1은 반드시 생략하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아이예요. 얘 1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1이라는 갖고 하는 아이는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생략하셔야 돼. 그럼 얘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1을 생략. 그럼 이렇게 쓰면 끝나요. y분의 x입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바로 사실상 이렇게도 가능해요. 나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짜리 여기도 하나짜리면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로 가고 나누기 앞에 있는 아이가 분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못 쓸 때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가 분수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상 이렇게 단순할 때에만 가능한 거고요. 요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시면 이 뒤에 있는 놈이 복잡하던 단순하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1 반드시 생략할 때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좀 예제를 해볼 게 있거든요. 얘는 그럼 얼마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요. 얘야. 이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괄호를 쓰시려면 앞에다가 플러스 붙이셔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쓸게요. 저 0.1 곱하기 x래요. 그럼 얘는 0.x인가? No. 소수점일 때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0.1x가 됩니다. 소수점일 때는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럴 때만 1을 붙여주시고요. 나머지 때에는 반드시 생략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요게 이제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 생략한 거래요. 나 얘부터 보려고요. 괄호가 있네. 선생님 괄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A 나누기 요거는 단순한 거니까 저 그냥 바로 분수로 가도 돼요. 땡큐. 예. 그래서 뭐? 누가 분모로 가요?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가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아이가 분자. 그러면 이거 나누기일 때는 얘가 그럼 분모로 다 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곱하기로 고치는 연습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A에다가 얘 곱하기로 고치면 이 아이 역수로 뒤집혀요. B분의 C. 이렇게 쓸 거예요? No. 문자끼리의 곱하기 결합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기호 생략해야지. 어떻게 생략해? 그렇죠. 계산되는 아이. 이렇게 두 개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요? B분의 AC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저 2번 갈래요. 선생님 2번은요. 가로가 없는데요? 그러게. 그럼 다 곱하기로 바꿔줘. 이럴 때는 다 곱하기로 바꾸는 게 나아.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거 뭐가 돼요? 그렇죠. B분의 1이요. 나 얘도 곱하기로 바꿀래. 그럼 뭐가 돼? C분의 1이요. 자, 다 곱하기니까 곱셈기호 생략하기 되게 쉬워요. 그쵸? 계산되는 것끼리 갈 거예요. 밑에 분모는 스펠링 순서 BC분의 위에 분자는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 1 생략하고 A. 맞아요? 틀렸죠?
3번 갑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요. 수랑 수예요. 이건 계산을 해야지. 수는 계산이 되는 애잖아. 그래서 얼마요? 요거 두 개 하시면 2분의 3이고요. 뒤에 곱하기 a만 남습니다. 고로 2분의 3 a라고 쓰셔야죠. 이거 틀렸어요. 4번 갈게요. 제가 더하기 기호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물론 플러스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덧셈이야. 곱하기 나누기만 생략이 가능하죠. 앞에 있는 i 나누기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뭐분의 뭐? a분의 5요. 그 다음 뒤에 더하기 b예요. 더 이상 생략 불가능해요.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난 5번 가져야지. 선생님 여기 또 빼기 있어요. 자, 빼기 조심해. 빼기는 생략 안 돼.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요 i부터 빨리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시고 앞에 a 빼기 이렇게 붙여주면 끝나요. 진짜 보니까 a 빼기 이렇게 붙어있네요. 갑시다. 저 이거 지워도 되죠? 못 쓰신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쓰세요. 네. 다 곱하기로 고칠래요. 저. 2 곱하기 b 여기도 곱하기로 고쳐줘. 뭐? 그렇지. c분의 1이요. 아래 거는 그대로일 거고요. c분의 위에 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죠. 얼마? 2b요. 앞에 뭐 있어요? 아하! 이렇게. 끝. 얘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우와, 맞아요, 선생님. 5번이 정답이구나. 이건 거죠. 괜찮죠? 자, 오케이. 다음 챕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챕터는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시계값과 구하는 방법이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구하는 방법. 요거는 좀 안 쓸게요. 예. 이게 이제 시계값을 하려면 사실은 이 단어부터 아셔야 돼. 대입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1번으로 놓지 맙시다. 이거는 별표로 갈게요. 네. 요거는 어쨌든 위에 있는 제목은 시계값 구하는 방법이니까. 이 단어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네. 대입이 대학 입학, 대학 입시 이거의 약자가 아니시고요. 대신 입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문자가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봅시다. 오의 값은? 이러면서 문제자가 물어봐요. 이 안에 대입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시계값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시계값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 다 사용할 가능해. 볼게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같은 x일까? 다른 x일까? 같은 x예요. 그래서 x가 2라면서요. 얘를 여기다가 대신 입장시키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x가 2라고 했으니 이 자리 대신에 2라는 아이를 딱 집어넣습니다. 뒤에 뭐 있어요? 플러스 5요. 따라서 값은 얼마? 7이에요. 잠깐 수도. 그럼 이 상황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건 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를 그 과정을 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입해서 얻은 이 값, 이걸 그 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말로 막 길게 쓸 필요가 없어. 이 아이는 대입이 뭐다, 시계값이 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예제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과정, 누구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 과정을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입해서 얻어지는 그 식의 값을 우리가 일명 시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식구예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아이랑 시계값이랑. 그럼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될까?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대입해야 한다. 대입을 꼭 시켜준다. 대입
하기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 값을 대입하기. 그런 다음에 뭐 해줘라? 대입한 후에 그 식을 계산하기. 이게 바로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문제 한번 볼까요? 냉랭. 자, 나와라 숑. 얘인데요. 그럼 이 아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구해달래요. x가 다른가요? 같은 x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대입이라고 한다고요. 이 과정을 대입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의 값을 구하래. 식의 값을 구하란 얘기지. 나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래. 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에다가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곱하기 기호가 부활이 되시는 거야. 곱셈기호 생략이거든요. 이렇게. 이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걸 부활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거죠. 네, 나 얘부터 갈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의 짝수반이에요. 플러스고요. 2의 제곱은 4죠. 얘 계산해 주시면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중간에 더하기 있네요. 부호 다르죠? 오케이. 이 계산 이제 쉽게 되실 거예요. 얼마? 마이너스 2요. 최종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대입한 다음에 이제 계산할 때가 문제란 말이야. 그 식을 계산할 때에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곱하기 기호를 부활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빼먹었는데 조금 더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예, 식을 계산을 하는데 뭐 해야 된다라는 거 곱하기 기호 부활 다시 살려내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한마디만 좀 더 적어주셔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계값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죠. 얘도 그냥 활용자만 붙은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순서는 마찬가지야. 대입 일단 해주시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식이 나왔단 말이야. 아예 식이 나와서 그 아이를 계산해달라라고 나오는 건데, 식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이니까 우리 이렇게 적는 건 좀 거시기 한 것 같아. 먼저, 문자식으로 만든다. 이거부터 갑시다. 되게 긴 한글 고 문장을 문자식, 수학식, 문자를 사용한 수학식으로 먼저 만든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자. 그래,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식을 계산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시계값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유치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뭘 부활시켜서? 곱하기 기호 부활시켜서. 뭐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문제로다가 보시면 아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얘 지면의 기온이 20도씨인데 지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의 기온이 이렇게 된대요. 수도.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하나는 안 어려워. 문제자가 준 거야, 식을. 어머, 그러니까 나 시계값에 활용해서 첫 번째 문자식으로 만드는 과정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문제자가 일단 나왔잖아요. 문제자가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생략, 1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높이가 2km인 곳까지 올라간대요. 수도. 지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의 기온이 이건데 그 H가 얼마일 때래요?
지면에서 높이가 2km라면서요. 얘가 곧 h인 거야. h가 2야. 물론 킬로미터. 그 지점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일 때 20-6h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겠니? 이거예요. 그 문제가 엄청 긴데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여기 있는 h랑 여기 있는 h랑 다른 h야? 같은 h예요.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0에서 빼기 6에다가 곱하기 기호 부할 거기에 h 대신에 2요. 계산하시니까 20에 빼기 6이 12. 계산 딱 하니까 8 나오네요. 정답은 뒤에 있는 도씨까지 붙여주시죠. 8도씨. 몇 번?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식을 한번 가보셨어요. 이 문자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룰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으시니까 체계만 잘 잡아 나가시고 문제에다가 적용 한번 시켜보시면 진짜 쉬우실 거예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